손짓, 표정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좀 재수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족같이 생겨가지고 왜 잘생긴 척을 하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긴 해요.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감성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기 2화입니다. 출발! 남자 첫인상 선택을 공개하고 있어요. 남자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여자들 앞에 서서 제 첫인상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참 나솔필이 이런 거 좋아해. 밥 먹기 전에 이미 얼굴만 봤을 때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옥순으로 몰릴 것 같은데. 좀 빨아주는데 아부 실력이 제법이에요. 옥순 이쁘다는 말을 싫어할 리가 없죠.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예쁘다. 자, 다른 여자 출연자들의 부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영호의 첫인상. 역시 옥순 2표. 얼굴만 뽑는 거니까 제일 예쁜 사람을 뽑지. 이게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제법 높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 컨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로 난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더라도요, 그냥 다른 의도로 봤는데 보는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컨택을 유도하는 거는 되게 좋은 유혹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영식. 조금만 아이 컨택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가 보다. 조금만 적극적이고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눈에 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모습으로 눈에 띄어야 되겠지만 어떤 모습으로 눈에 띄는 게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면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는 무조건 중박은 친다 이런 게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것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한다는 건 사실 조금 무리수가 있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눈에 띄는 무언가를 해야겠다. 즉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이 공간에서 누구도 하지 않았던 내가 돋보일 만한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게 매력 어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와사바리라도 걸란 얘기야. 자, 우리 영철. 연상 특집이라 조금 실망한 기색이 있었지만 심기일전 했을까요? 영자. 아직은 영철은 좀 더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외모만 보고 사람 선택한다는 게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가 싫다. 그 다음 광수인가요? 광수도 너무 눈에 띄는 모습이 없었죠. 옥순 3표. 뭐 아무래도 얼굴만 보고 뽑는 거니까 그래요. 외모만 보고 뽑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됩니다. 첫인상 선택을 받았어도 이어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자, 상철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죠. 엄청 활발하고 성격도 적극적이고 에너지 넘치고. 아무래도 접점이 있던 사람이 옥순이랑 현숙이었으니까 의외예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실 심기일전에서 더 어필을 해야겠죠. 친근한 인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첫인상에서 표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별로여서가 아니라 나보다는 다른 여자들이 조금 더 눈에 띄었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럴 때 활발하게 좀 움직이면 돼요. 집단 생활에서의 보여지는 그런 사회성 이런 것들도 되게 매력으로 작용을 하죠. 칼질을 왜 이렇게 잘하시네. 콜라 드릴까요? 콜라. 영동이 가볍다. 여자들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런 행위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런 행동을 왜 하는 걸까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에 평가하기보다는 진드건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확실히 연하남들이 엉덩이 가볍긴 해요. 연하남이어서 엉덩이가 가벼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가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다가가야 되니까. 근데 이럴 때 이제 눈에 띄는 게 여자도 가만히 받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눈에 띌 거예요. 물론 가장 눈에 띄는 건 존나게 이쁜 여자겠지만 저런 걸로 이제 환심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화의 물꼬를 터서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게 100번 나아요. 좋아요, 영수. 저렇게 말을 거는 게 100번 낫습니다. 확실히 영수가 대화를 잘 이끄네요. 주제 선정이 되게 좋아요. 이게 그냥 바뀌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무슨 일해요?
쉽잖아요. 호구조사도 바로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나는 솔로는 제작진이 호구조사를 오픈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주제를 찾기가 몹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탁탁 나온다는 건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들이 익숙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것도 되게 좋았어요. 보시면 여기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내가 어떤 좋아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연애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할 때 그냥 저는 그게 좋아요. 아 그래요? 이러면은 감흥이 없어요.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로 저런 연애관이 있나 보구나 라는 느낌을 주려면요, 내가 왜 그런 연애관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나름의 서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썰을 풀면서 길게 이야기하면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고 빠르게 이야기해야 된다면은 간단한 이유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를 꼭 상대방에게 납득할 만큼,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맞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건 좋지가 않고 그냥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게 좋아요 면 충분해요. 지금 명수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좀 두부상이 밋밋해서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를 좋아해요. 시도라든지 저를 챙겨주는 거나 아니면 시그널을 못 받았거든요. 대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 보고서는 역시 여자들에게는 상철이나 광수처럼 잘해줘야 되는구나, 챙겨줘야 되는구나, 물 갖다 줘야 되는구나, 샤인머스켓 까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자 얘기를 듣고 저걸 좋아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도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긴장되고 잘 모르는 공간에서는 본인이 어떤 거에 끌리는지 몰라요. 당연히 눈앞에서 챙겨주는 게 좋은 건 맞죠. 싫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뷰할 때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남나요? 누가 좀 신경 써주던가요? 그럼 당연히 상철과 광수를 얘기하지. 영수와 옆에서 이야기 나는 거는 그건 영수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신경 써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나이트 와가지고 부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면 옆에서 겁나 빨아주면 돼요. 나 이쁘다, 한 잔 받아라, 물 줄까? 취했네, 날이 좀 더운데 에어컨 틀어달라고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방 안 나가고 계속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오늘만 볼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본단 말이야. 이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가 중요한 거죠. 날 잘 챙겨주고 나 빨아주고 나 떠받들어주는 남자를 원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상철과 광수 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게 기억에 남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나와 당연히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원할 거고, 그리고 진심으로 나에게 무언가 가까워지고 싶은, 그러니까 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서 뭔가 우리가 주고받은 게 있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 거죠. 속기 딱 좋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 부진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볼 게 아니에요. 4박 5일을 봐야 돼. 영수가 정숙에게 대화를 걸었어요. 잘한다. 야, 이 새끼 잘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당연히 제일 최우선인 건 맞아요. 내가 첫인상 뽑은 옥순, 혹은 내가 진짜 지금도 여전히 옥순이 좋으면 옥순 맞는데, 이게 4박 5일 동안 일방통행인 시그널로만 성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도 안 볼 순 없어요. 가능성만 보면 이제 기회주의자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가능성을 잘 보면서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어쨌든 좋은 짝을 만나려고 온 거잖아. 그럼 날 첫인상 뽑은 정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쓱 가가지고 이 사람 마음은 여전한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커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 너무나 좋은 방식이죠. 잘하는데 영수? 근데 이런 질문은 좋지 않아요. 여자에게 네 마음은 뭐야를 묻는 건 제일 최악이에요. 근데 그건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상대방에게 네 마음은 뭐야를 묻는 거는 이미 오래된 사이가 돼서 너 앞으로 어떡할 거야? 오빠 뭐 하자는 거야?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때 가서도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깨지거나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알아가는 단계, 썸이나 연애 초반에는 진짜 불편해요. 저걸 안 물어봐야 돼요. 차라리 이게 100번 나아요. 첫인상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아니었어도 저 정수님이랑 대화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좋았을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좋네요. 영수 말을 잘하네? 저런 외모와 수려한 언변이 좀 매치가 안 돼서 그렇지만, 이제 이거 가리고 보잖아요? 그러면 말 하나는 거의 진짜 청산유수예요. 너무 잘하는데? 정말 사소한 취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그 썰을 푸는 걸 굉장히 잘하고 엄청 진실성 있게 얘기를 잘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템포, 호흡을 조절하는 법을 알아요.
좀 전에 그것도 있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제 개인 취향인데 한번 쉬고 하면서 집중 쫙 주고, 제가 이런 것도 와, 이거는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수준이 아니에요. 아, 대단한데? 호불호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2, 3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최대한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진짜 많이 알려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처음에 대단한 멘트를 너무 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호불호가 갈려서 그거 유지하지 못한다. 유지하지 못하면은 그게 진실성이 없다는 게 들키기 때문에 그땐 완전하게 불호가 된다. 호불호가 갈리는 거를 호가 되게끔 이어가려면은 이게 정말 진실성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거지, 그 사람과 시간이 지나 가까워지면은 그 의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저게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걸 알려주게 되면은 무조건 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수가 저걸 나쁜 말을 해요? 너 되게 별로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하는 말투나 말을 푸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좀 더 센 단어를 쓰기도 하고, 조금 비유법도 살짝 극단적인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첫 만남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불호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걸 이어가면 무조건 호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어가지 못하니까 제가 권유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하는 손짓, 표정,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좀 재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족같이 생겨가지고 왜 잘생긴 척을 하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이게 3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아니라 당사자도 보잖아요? 그럼 빠져듭니다. 정말입니다. 왜냐면 브라운관을 뚫고 나오려면은 웬만한 연기자가 아닌 이상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마주보고 있으면은 브라운관이라는 거 거치지 않고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외모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재수없다는 생각이 안 들고 아주 여유로운 태도, 그리고 확고한 말투, 유머러스한 그런 표정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귀에서 눌릴 수밖에 없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랑 연극을 볼 때 그 작품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는 더 까다로워져요. 혹시 실수한 거 없나? 자막 하나 틀린 거 없나? 저 사람 대사 저렀는데? 저거 CGT 나는데?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연극 볼 땐 그런 거 신경이 덜 쓰일 겁니다. 좀 대사 실수해도 넘어가요. 공간이 주는 에너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납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별로 걸리적거리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이 리얼리즘이라는 게 주는 강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수 잘한다. 처음에는 그 유머가 영식 용기 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기껏 용기는 냈는데 대화의 주제가 너무 안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하겠지? 이 얘기는 저 사람과 공감대가 통하겠지? 이걸 계산해서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건 힘들고, 대신 하면 안 되는 것, 분명히 안 좋은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이가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까워지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걸 뒷받침해주는 주제의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멀리 사시네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이런 외모는 조금 본인 스타일은 아니시죠? 하시는 일이 저랑 조금 많이 다르구나. 안 좋은 거예요. 기껏 불러다 놓고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영식아. 말렸다. 영식이 말렸다. 야, 어떻게 좀 잘 풀어라. 영식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내일 우리 나이 공개할 때 제가 4살 이상 차이가 나도 괜찮을까요? 를 묻고 싶은 건데, 그런 걸 물어보는 것조차도 별론데 그걸 물어보는 지금 방식도 더 별로야. 아까 들어보니까 4살 이상 차이는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존나 안 좋은데 지금 그 말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미 되려나 이게. 또박또박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망했어요. 영식은 이미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죠. 그냥 족병신 같아가지고 싫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영호님이 좀 고민하셨, 둘 중에 고민하셨. 자, 지금 상철이 굉장히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볍게 얘기하는 정도면 그냥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석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좀 크게 말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 저렇게까지나 귓속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잦아지고 조금 이 공간이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힘들다라고 싶으면은 나가는 게 나아요.
계속 저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대화가 티키타카가 안 되고 너무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러니까 즉 배려심 있고 그리고 재밌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에너지가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에너지가 또 너무 넘치면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상철은 좀 에너지 과잉이 있죠. 기완이요. 남녀가 대화할 때는 저런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대화에 물꼬도 트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정보를 캐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걸 토대로 더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대화를 많이 나눴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주고받았다 라는 감성을 건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로 유머 있게 대처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자상은 한데 똑똑하지 않네, 뭐 이렇게 한번 꺾어도 좋고. 저거는 조금 아쉬워요. 지금 옥순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도 상대방이 타고난 부분 말고 노력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이상형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물론 웃는 게 이쁜 사람이라는 것도 해도 좋지만 그거만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이거 뭐 같이 있을 때 좀 리액션 되게 좋은 이런 여자분께 제가 되게 잘 반하는 편이에요.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웃긴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웃긴 얘기할 때 액션이 없으면 조금 김이 빠지거든요. 근데 잘 웃어주면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거라도 있으면 너무 좋죠. 제일 잘 웃으시네. 에너지 과잉이 있다고 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세니까 상대방이 그 에너지에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조금만 자제하는 게 좋아요. 일단 눈치는 굉장히 빠르네요. 영자가 리액션이 시원찮다는 것도 느꼈을 거예요. 즉 에너지가 되돌아오지 않고 나만 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하지 에너지가 너무 과했으니까 옥순과 노선을 잡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옥순이라고 해서 부담을 안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덜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리액션을 하는 솔직함의 차이? 흑된 말로 더 조신하냐의 차이인 거지, 그게 상처에 대한 마음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영호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영수나 상철 둘 다 약간 좀 과해. 안녕. 자, 영식. 일찍 일어났네. 너무 이렇게 말주변이나 행동, 이런 표현 방법이 좀 너무 많이 서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밥 채워주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가성비가 없어요. 노력에 비해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일단 영초 같은 경우에는 연상연하 특집이라는 거에 한번 좌절했고, 인터뷰 때도 말했지만 누나라서 그런 건지 여자라서 그런 건지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받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영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샷백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아웃. 저럴 수 있어요. 명품에 환장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충분히. 여기 와가지고 너 백 샤넬이네, 나도 샤넬인데 우리 다 샤넬. 무슨 사교 파티야? 이 자리에 뭐 백 자랑하러 왔어? 놀러 온 거야?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는 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TV에 나와서 사람을 찾는 것 선택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연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백 자랑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첫날 복주머니 이벤트가 있었군요. 영어 대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착하다. 착해서 저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임하는 자세의 차이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원하는 걸 쟁취하겠다, 아니면 수동적으로 나한테 와주는 사람을 고르겠다, 이 차이예요. 기본적으로 여자는 조금 더 관계에 수동적이고 남자는 관계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 딱 떨궈 놨을 때 남자가 좀 더 빠릿빠릿한 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영호 멋있어요. 영호가 잘생겼어. 옷빨이 좋네. 영호가 여자랑 대화하는 거 좀 보고 싶은데 너무 짧게 끝나. 잘 챙겨주셨다고 그래서 그런 게 궁금했어요. 결국 적극적인 남자를 원한다는 거지. 나한테도 그 적극적인 챙김을 해줘. 이거 결국 해줘 마인드긴 한데, 이게 본인이 해줘를 해도 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자기가 가야지. 그걸 바라면 안 되겠죠. 아이고. 노력을 하는 건 알겠는데 영식아,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야. 근데 마음이 어떤진 알아서 애잔하다. 누가 영식이한테 조금 연애하는 법 좀 알려줘라.
자기소개 시간이군요. 영수가 1번이군요. 로컬 중국 학교와 국제학교로 나왔다. 그럼 중국어랑 영어는 기본으로 하겠네. 저렇게 스케치북으로 준비한 거는 되게 본인에 대한 어필을 할 때, 자기소개를 할 때 상대방이 좀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확실한 키워드만을 저기 스케치북에 적어 놓은 거죠. 그럼 나는 내가 했던 말들은 좀 까먹을 수 있어도 저기 써놓은 것 때문에 기억이 금방 안 끊기고 바로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되게 똑똑하다 이 양반. 31살 94년생 정유사 해외 영업. 28기 영수랑 엄청 닮았네요. 자기소개하는 모습이. 물론 자신감 넘치는 건 되게 좋아요. 자신감 넘치는 건 좋은데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아직은 괜찮아요. 준비한 티가 많이 나요. 노래까지? 부산 남주야 영호. 담백합니다. 자기소개 아직까지 좋아요. 경찰관이야 직업이.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경찰관이라니. 아예 유머도 있고 열려있어요. 장거리도. 자 영식 자기소개. 28살. 연상여대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스러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영식은 그런 어른스러움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물론 나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서도 있겠지만. 자 우리 상철. 와 운동선수 출신이야? 유소년 태권도 선수 출신이야? 오야 태권도 사범. 태권도 관장님이야. 그래서 파이팅이 넘치구나. 이거는 근데 뭐 본인이 이런 기준이 있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니까 여자와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별로 좋은 기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잖아. 여자가 애초에 키가 작으면 어떡해. 저런 기준은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냥 본인이 그런 사람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죠. 눈웃음 예쁨 뭐 이런 건 좋아요. 피부 뽀한 것도 뭐 노력하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거 좋아요. 결혼하고 싶다. 너무 간절하다.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이 연상연하다. 이런 것들도 깨알같은 어필 포인트가 되긴 하죠. 기백 있었다. 진짜 장기자랑이다 저게. 딱 본인만 할 수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 본인이 할 줄 아는 태권도. 자 이렇게 나는 솔로 29기 2화도 끝이 났습니다. 특별히 얘기할 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감상하는 느낌으로 봤습니다. 분석할 건 별로 없었고요. 데이트가 없으니까. 연상연하 특집이라서 근데 이렇게 커플이 많이 매칭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트렌드 때문에 이렇게 맞춘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남자는 연상보단 연하를 더 선호하거든요. 연상의 누나를 만나려면요 진짜 예뻐야 될 거예요. 정말 연상 같지 않아야 될 건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